1초가 세상을 바꾼다. 한평생 시계만을 만들어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생의 마지막 작업으로 온 정성을 기울여 시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시계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이 시계를 받아보니 이상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초침은 금으로, 분침은 은으로, 시침은 구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초침보다 시침이 금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버지의 대답이 아들을 감동케 하였습니다. 초침이 없는 시간이 어디에 있겠느냐? 작은 것이 바로 되어 있어야 큰 것이 바로 가지 않겠느냐? 초침의 길이야말로 황금의 길이란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목에 시계를 걸어주면서 말했습니다. 1초 1초를 아껴 살아라. 1초가 세상을 변화시킨단다. 우리는 작은 것을 소홀하게, 작은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시계를 만드는 아버지의 말처럼 작은 것이 없는 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층 건물을 짓는데 벽돌 하나도 소중한 역할을 하며 벼 한 포기가 식량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이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어찌 한순간 한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있겠습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이 있습니다. 1초 1초를 소중히 천금같이 생각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루의 소중함.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호박, 양파, 감자, 당근 등을 조금씩 모아놓고 파는데 이 할머니에게 한 손님이 왔습니다. 할머니, 이 양파와 감자 얼마예요? 한 무더기에 2,800원입니다. 그러자 손님은 좀 싸다고 생각했는지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사면 더 싸게 해주실 거죠? 라고 물었다. 할머니는 정색하며 말합니다. 전부는 팔지 않습니다. 손님은 다 사준다 해도 팔지 않겠다는 할머니께 이유를 물었습니다. 돈도 좋지만 나는 여기 앉아 있는 게 좋아요. 이 시장에서 사람들 구경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죄다 팔아버리면 나는 할 일이 없어서 집에 가야 되잖아. 그러면 심심하다니까.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건네는 인사를 사랑하고 가난한 주머니 사정 때문에 조금 더 싸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흥정을 사랑하고 오후에는 따스하게 시장 바닥을 내리쬐는 햇볕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지금 당장 이것을 몽땅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니 나는 절대 한 번에 전부를 팔 수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루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당신도 전부 팔라는 말은 결코 할 수 없을게요. 할머니의 말에 손님은 새삼 깨달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시장 모퉁이를 돌아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부를 가진 사람들의 지나친 욕심과 권력, 명예를 추구하는 사회 지도층의 이중적인 행태의 이야기를 신문이나 뉴스에서 볼 때마다 낯이 뜨겁다 못해 창피하고 분노마저 느낍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루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당신은 전부 팔라는 말은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삶의 진리를 터득한 할머니의 말씀을 그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행복의 기준과 조건에 대해 대체로 나 자신이 느끼고 만족하는 행복이라기보다는 남과 비교해서 좀 더 잘나 보이고 많고 좀 더 출세하고 자녀들이 좀 더 좋은 직장과 학교에 다닌 것에서 찾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의 기준에 자신을 비교하거나 맞추기 시작할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누에는 자신의 몸에서 뽑은 실로 벌레에서 나방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의 방을 만듭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비우며 인생의 시줄과 날줄이 되어 아름다운 비단옷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미루지 마라. 러시아의 데무노 톨스토이는 평생 동안 세 가지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 1. 그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2. 그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3. 그대에게 가장 값진 시간은 언제인가? 이 질문에 대해 톨스토이는 정답까지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지금 그대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그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선행을 베푸는 일입니다. 가장 값진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톨스토이가 여행 중 한 주막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주막집에는 몸이 아픈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던 빨간 가방이 좋아 보였는지 그 가방을 달라고 졸라댔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빨간 가방에는 짐이 있고 지금은 여행 중이라 줄 수 없으니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 들러서 주겠다고 아이에게 약속했습니다. 얼마 후 여행을 마치고 약속대로 그 아이에게 가방을 주려고 주막집에 들렀을 때 톨스토이는 그가 떠난 뒤 그 아이가 곧바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그 아이의 무덤을 찾아가 비석에 한 글귀를 새겼습니다. 사랑을 미루지 마라. 인간이 알몸으로 태어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충만한 사랑으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고 알몸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체험하고 쌓은 사랑을 모두 이 세상에 그대로 놓아두고 가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일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을런지 모릅니다. 시간은 나의 게으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사랑할 때입니다. Do it now. 나도 한때는 아름다운 노년을 꿈꾼 적이 있었다. 시골에서 나무와 꽃을 심고 가꾸면서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자연을 벗삼아 남은 생을 자족하면서 살겠다는 꿈을 키웠었다. 그러다 이루지 못한 꿈이 되고 말았지만 나에게 선망의 꿈을 불어넣은 사람은 친구였다. 남편은 고등학교,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인 부부는 50대부터 10년 계획을 세워 노후 준비를 시작했다. 이들은 은퇴 후 자연에 묻혀 살면서 1년에 2번 해외여행을 다니겠다고 했다. 해외여행이 힘에 부칠 나이가 되면 제주에서 1년 살고 남해, 고흥, 속초, 담양, 안면도 등으로 둥지를 옮겨 다니며 노매드 인생을 살겠다고 했다. 그의 은퇴 후 10년 계획은 치밀하고 촘촘했다. 모든 걸 아끼며 구두쇠처럼 살아도 목표가 있는 삶을 사니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다. 친구 내외는 시간이 될 때마다 시골에 내려가 심을 식물 종자와 나무를 찾아 5일장을 돌았고 여행에 필요한 각종 용품과 옷가지 준비를 낙으로 삼아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다. 그렇게 많은 날이 지나갔다. 건장했던 친구가 정년을 1년 앞두고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는 6달도 못 채우고 죽고 말았다. 들판에 덜렁 혼자 남게 된 친구 아내가 안쓰럽고 무거운 현실에 가위 눌리는 그녀의 삶이 안타까웠다. 원망과 분노, 슬픔이 몸을 탈진시키면서 우울증을 불렀고 사람을 피하는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다. 외출을 멈춘 채 전화도 본인이 필요로 하는 것만 선별해 받다가 그마저 전원을 꺼놓을 때가 많았다. 깔끔한 성품 탓에 반질반질 윤이 나던 집안 살림에 먼지가 앉고 정신이 사나울 정도로 집안이 헝클어졌는데도 치우거나 정리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들이 엄마의 집을 정리해 주려고 내려왔다가 한숨만 말아 쉬었다. 방마다 널린 전원 생활에 필요한 용품들. 구석구석에 처박은 씨앗 봉지들. 열린 대형 여행용 가방엔 택이 그대로 달린 옷가지들로 정신이 사나웠다. 어떻게 정리 좀 할까 했던 아들도 적당한 선에서 손을 들고 말았다. 하나같이 두 분의 꿈이 차있던 것들이고 소망했던 것들이다. 나는 그 허망함을 보고 전원의 꿈을 접기로 했다. 미래를 담보하려다 오늘을 망칠 것 같은 두려움이 들면서였다. 2년쯤 지나 아내와 함께 그녀의 집을 찾았다. 우리 내외와는 어울려 여행을 다닐 만큼 허물없이 지낸 사이였다. 그래서인지 가겠다고 할 때 타박하지 않았다. 만나보니 생각보다 표정이 밝았고 생활도 좋아 보였다. 그녀는 아내를 향해 가슴속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오지 않은 미래를 쫓다가 오늘을 실패한 사람이 나라며 오늘 맑았던 하늘이 내일은 비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편이 더 좋아지고 자유로울 때 하겠다고 미룬 일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라고 권했다. 어제는 대학에서 정년 퇴직한 친구와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다. 37년 동안 사회학을 가르친 친구는 정년 퇴직을 하면서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낸 마지막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강의를 마치면서 칠판에 이렇게 쓰고 각자의 생각을 적어내라고 했다. 말기암으로 5개월 시한부 삶을 선고받았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행을 가겠다. 소문난 맛집을 순례하겠다. 등 돌린 친구들과 화해를 하겠다. 세계 여행을 떠나고 싶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를 만나보고 싶다.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등 돌발적인 질문에 학생들은 비교적 자신의 생각을 담담하게 표현했다. 저마다 가슴에 담았거나 그려온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한 학생만이 손으로 턱을 괜 채 창밖만 쳐다보고 있었다. 교수가 학생에게 다가가 주의를 주었다. 무엇이라도 쓰게 아무것도 안 쓰면 0점 처리된다네. 학생은 그 후에도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과제 제출 5분 전이란 소리를 듣고서야 무언가를 단숨에 적었다. 학생이 제출한 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나는 내일에 희망을 걸지 않는다. 오늘을 사는 일만으로도 나는 벅차다.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며 사는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 수밖에는 그것이 남은 삶을 향한 내 사명이다. 그 학생만이 교수의 마지막 강의를 이해하고 있었다. 100여 명의 학생 중 그만이 유일하게 과목 성적 A+를 받았다. Do it now. 바로 지금 시작하라. 과거는 돌릴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유일한 삶은 오늘뿐이지 않은가. 종이를 찢기는 쉬워도 붙이긴 어렵듯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오늘이 없으면 덧없어지는 것이 내일이다. 미래는 내 것이 아니므로 할 일이 있다면 지금 시작해야 한다. 어제를 녹여 내일을 만드는 용광로의 시간은 지금 이 시간 오늘뿐이라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터리이며 오늘은 선물이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최고의 선물은 현재이다라고. 삶의 황금의 시간은 내가 숨쉬고 있는 바로 지금. 어제는 이미 지나온 역사이고 내일은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오늘이라는 현재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초가 눈부신 황금빛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